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지칠까? 일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 떠올리는 것,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겁게 느껴지는 것,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태도, 이해받지 못한 감정,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반응,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멀어진 관계에 대한 후회.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 소모는 인간관계에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지만 어쩌면 그는 단지 정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대신 말해준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예상과 달라서 상처받았던 경험. 친구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던 순간.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한다.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인정이 오지 않을 때 무너진다.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낯선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깊다. 가까운 사람의 무관심은 타인의 비난보다 아프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다. 아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순간,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건 타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라는 것을. 상대가 나를 상처 준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품었던 환상이 깨지면서 내가 스스로를 상처 입힌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냉정하게 바라봤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봤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난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장 우선시한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타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나는 결국 나의 눈으로만 상대를 볼 수밖에 없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 상대가 진짜 느끼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알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배신감을 느낀다. 왜 나를 몰라줘?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해를 못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되묻는다. 당신은 상대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나요? 상대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있나요?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진짜 이유를 아나요? 우리는 모른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비유를 하나 남겼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이야기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떨어지면 또 춥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진다. 하지만 또 가시에 찔린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준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또 외롭다. 그래서 다시 다가간다. 그리고 또 상처받는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적당한 거리가 뭘까? 쇼펜하우어는 그 답을 명확히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거리는 관계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한 가지는 말했다. 거리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진다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망가뜨린다고.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진 않나?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나?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배신감을 느끼진 않나?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관계의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서로 완벽히 이해할 수 없고 서로 완벽히 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관계는 고통이 된다. 기대를 낮추라는 게 아니다. 냉정해지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상대도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시작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생긴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한다면 왜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까? 왜 계속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상처받고, 또 다가가는 걸 반복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가 두렵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두렵다. 그래서 상처받는 관계라도 붙잡는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놓지 못한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잖아.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정말 혼자잖아. 참을만 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 그럴까? 상처받는 관계가 정말 혼자보다 나은 걸까?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잃는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긴다. 상대가 싫어할까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한다. 미움받을까봐 나를 작게 만든다. 떠날까봐 계속 맞춰준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를 잃어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관계는 남아있는데 나는 사라졌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잃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는 선택을 한다.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내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간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인가? 말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나?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나? 아니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자신을 숨기고 있나? 인간관계가 주는 고통은 단순히 상처받는 순간에만 있지 않다. 진짜 고통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할 때 온다. 그리고 그 포기가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간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진짜 뭘 원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고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더 큰 불행을 만든다고. 관계를 지키려다가 자신을 잃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신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를 끊어야 할까? 혼자 살아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관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관계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상대 때문에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함께 있는데 나를 잃는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할 때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해질 수 있을까?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불행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불행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온다면 그 불행을 줄이는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먼저 기대를 낮추는 것.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상대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이 사람이라면 날 알아줄 거야. 우리는 특별하니까 다를 거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상처받게 만든다. 상대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한다. 기대를 낮춘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가진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은 거리와 경계를 인정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는가?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다. 거리를 둔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여백을 두는 것이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상대의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관계가 약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진다. 내가 온전할 때 상대에게도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붙잡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망가뜨린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부정한 걸까? 사람과 멀어지라고 말한 걸까? 아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 관계가 주는 환상이 아니라 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덜 상처받는 방식을 찾으라고 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잃지는 말라고 했다. 관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나?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당신인가?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나?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르침은 간단하다. 불행을 줄이고 싶다면 관계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아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라.
대부분의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이다. 왜냐하면 불행의 원인을 안다면 그것을 줄일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다. 다만 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는 것이다. 함께하되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덜 불행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